안녕하십니까. 광주 플라잉디스크 연맹 전무이사 이용기입니다. 저희가 인생 2호자 플라잉디스크 지도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16차 시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차시는 플라잉디스크를 좀 소개하고 향후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잉디스크 하면 많이 생소하시죠? 네, 플라잉디스크는 각 시도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경기에서는 플라잉디스크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라 인생 임무작에서도 플라잉디스크 지도자분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광주에서도 그 어느 시도보다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플라잉디스크는 가볍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날리는 온반입니다. 온반을 가지고 하는 경기인데요. 우선 광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 그 다음에 플라잉디스크 골프, 또 플라잉디스크 윷놀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한다면 지금 거치라는 게 좀 지금 뜨고 있거든요. 총 네 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할 건데요. 자, 플라잉디스크를 가지고 저희가 광주에 지금 연맹이 생기고 체육회에 가맹이 되고 한 시기는 2017년이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경우는 2006년도에 활성화돼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강원도, 제주도까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 전북만 플라잉디스크 지도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0개 학교가 저희한테 이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13개 학교밖에 못 누고 17개는 자연스럽게 부산이나 타시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많이 지도자가 있었다면 그 학교들을 저희가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플라잉디스크 우선 제가 광주에서 플라잉디스크를 알리고 다닐 때는 교본을 들고 온반을 들고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잉디스크 하면 사람들이 개가 물고 오는 그런 온반을 물고 오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플라잉디스크에는 엄연히 네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본과 온반을 들고 다니면서 체육회도 두드리고 교육청도 물을 두드리고 해서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반 윷놀이 경기를 광산구청에서 좀 지원을 받고 해서 두 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족 단위 처음 플라잉디스크를 접한 가족들이었는데 300의 가족이 참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딸이 윷놀이를 하고 윷놀이판을 옮기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굉장히 만족했고 저 또한 플라잉디스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경기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가족 온반 윷놀이 대회도 했고요. 또 디스골프도 가족 단위로 했습니다. 그때도 참단에 있는 무량공원에서 300의 가족이 참가했어요. 그래서 올해 2회 대회를 언제 하냐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회 개최를 아직 못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더불어라학에서 인생 의무자 플라잉디스크 지도자분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면 그때 또 심판을 보시고 또 그때 경기 분위기를 보시면 플라잉디스크를 배우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교재를 제가 이제 다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네, 교재 내용을 보시면 경기 종목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얼티미트는 7인이 럭비처럼 온반을 이동해서 패스를 해서 득점 라인을 가면 득점이 되는 경기거든요. 이 얼티미트는 전국 학교 스포츠 대회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많이 안 보시는데 교과에 실려 있고요. 광주에서도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광주 광역시 교육감배 대회를 주관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풍영 체육시설단지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교육감배 대회를 해도 광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희가 스포츠 강사 선생님, 책 선생님들을 데리고 지도자 똑같은 이런 지도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지금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갖춰서 교육감배 대회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남초만 해서도 150학교가 출전을 해서 예선전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남초가 작년에 9개 나왔고요. 여초가 8개 나왔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남초 150개, 여초도 한 160개 정도 출전을 하더라고요. 남초, 여초, 여중, 남중, 남고, 여고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해서 예선전에서 전국대회를 나옵니다.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몇 개 학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결승전은 나가죠, 전국대회를. 근데 가서 이제 조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전국대회 심판을 나가보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라 지도자 교육과 저희가 심판 교육을 같이 하는데요. 꼭 심판도 같이 교육을 받으셔서 저희가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판들도 많이 와서 봐주시고 공정한 심판을 봐주시고 해서 좀 많이 참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이제는 경기 종목 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1차 시에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얼티미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얼티미트는 7명이서 양쪽 라인에 축구장만한 그런 우리 경기 규격이 있거든요. 규격은 차츰 다음 차시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차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얼티미트는 양쪽 7명이서 서서 럭비처럼 같은 팀에게 패스를 해서 그 엔드존이라는 득점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득점이 됩니다.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쉽죠. 우리 편끼리 패스해서 그냥 우리 반대편 지점으로 갖고 들어가게 하면 득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론 쉽습니다. 근데 다른 팀도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은 1대1 수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격자가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수비자가 내 옆에 분명히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네, 얼티미트에서 지금 서울 경기에서는 반대항 또 학교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얼티미트로. 왜 그게 가능하면 여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는 왜 좋아하냐면 신체 터치가 되게 되면 파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선 몸이 안 닿아요. 수비를 하게 돼도 30cm, 40cm 떨어져 있을 뿐 몸에 닿게 되면 파울이 돼서 공격이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몸에 닿지가 않고 그 다음에 1대1 수비가 돼야 됩니다. 뭐 축구처럼 2명이서 수비하고 3명이서 밀착 수비를 하게 되면 바로 파울입니다. 그래서 1대1 수비를 해야 되고 7명이서 페이플레이 정신을 이용해서 가장 신사적으로 경기를 하지만 굉장히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패스가 놓쳐지면 다른 사람이 바로 주어서 바로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른 반면에 부상 위험이 적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온반을 들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온반 기술이 몇 개나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총 저희가 개발된 게 80가지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16차시까지 교육이 끝날 때까지 아마 80가지를 다 지도를 해드리겠지만 그거를 혼자 습득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80가지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80가지를 되도록이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티미트에서도 서로 경기 전술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시켜보고 저희가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그 지역 방송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플라이 디스크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MC 분들 세 분을 모시고 그날 10분 지도를 하고 경기를 했어요. 이유는 80가지 동작 중에 한 가지를 갖춰서 백핸드라는 그 한 가지 기술만 해도 모든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0가지가 되지만 또 거기에 전술을 넣으면 이 얼티미트 경기는 충분히 플라이 디스크를 처음 접하신 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해서 학교 강의도 지금 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강의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플라잉 디스크 교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단위로 모여 있으면 저희가 출강을 나가서 얼티미트도 지도해드리고 이따가 가르쳐드릴 디스크 골프도 지도해드리고 온반 윷놀이도 지도해드리고 해서 세 가지 종목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재밌게 공원에서 또 운동장에서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운동장 어느 곳에건 이 플라잉 디스크는 할 수 있는 뉴스포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부산에 가서 대회 참가를 많이 하고 대회 운영을 좀 배울 때 하나 느꼈던 것은 가족 경계였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가정에서 대화가 없고 집에 가도 다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고 정보를 보고 있고 해서 대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디스크 골프 대회 가족 대회를 한다든가 온반 윷놀이 가족 대회를 했을 때 가족들 간에 굉장히 웃음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뭐 교육관배 대회나 이런 엘리트 대회 빼고는 되도록 가족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가족 대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하반기로 다 미뤄져서 우리 더불어라 또 지도자분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면 하반기에 또 심판으로도 많이 부심이나 또 부심에서 좀 경력이 생기면 주심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티비트는 좀 더 자세하게 종목에서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 얼티비트 온반은 이 말랑말랑한 온반은 초동용입니다. 초동용이고 저희가 지도자 교육 처음 할 때 이 온반을 씁니다. 왜냐하면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 중등부터는 이 온반을 씁니다. 이건 좀 딱딱하지만 제가 이제 이 온반을 가지고 실습할 때 어디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망가뜨린 좁은 공간에서 하시면 안 되고 공원에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형지물이 차가 세워져 있다든가 할 때는 거기 등지고 던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이걸 힘 조절이나 거리나 원하는 곳에 다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하고 아마 연습용으로 많이 이걸로 나갈 것 같아요. 부드러운 온반으로.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플라잉 디스크 골프입니다. 골프 온반인데요. 이 골프 온반은 세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생각하면 많은 채들을 들고 다니고 또 뻥 뚫린 잔디밭에서 하신다 생각하는데 저희 골프는 숲속에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많이 있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가지 동작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무가 서 있어도 나무를 돌려서 저쪽 홀에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온반은 3개를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드라이브 온반입니다. 가장 멀리 장거리를 던질 수 있는 온반이고요. 이거는 중거리.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 퍼팅 동작에서 마지막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사담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2018년도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광주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느낀 건 일본에서 친선으로 5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 디스크 골프 대회가 있다 해서 자비를 들여서 영월에 오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 골프 거리는 멀게는 막 245m까지 300m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던졌는데 한 1타에 던졌는데 홀 캐쳐 옆에 붙여버렸어요. 거의 그 홀인원 할 분위기였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분들이 또 번역기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일본에는 디스크 골프 하는 곳이 동마다 마을마다 다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디스크 골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었어도 어디 가서든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한다고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광산구만 해도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제 골프하면 캐쳐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거기가 끝나면 1홀이 끝나면 2홀로 또 이동해서 18홀을 돕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량공원에서 저희가 18홀을 설치해서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록지, 골프 기록지를 체크하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돌리고 저희가 맨데토리라는 미션 지역을 놔둡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통과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미션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골프하고 틀리게 저희는 장애물이 많으면 더 재밌고 또 미션 지역이라 해서 거기를 또 꼭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를 통과를 안 하면 뭐 벌타 플러스 1타를 체크하고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룰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산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디스크 골프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이 디스크 3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골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캐쳐가 없어도 지형지 물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칠곡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디스크 골프로 합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 이 디스크 골프 원반을 비치해두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자연스레 이 원반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쭉 한 바퀴 돈대요. 그래서 거기는 캐쳐가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냥 학교에 있는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미끄럼틀 위에 올리면 1홀이 끝나고 그 다음에 2홀은 철봉대 거기를 통과하면 2홀이 끝나는 걸로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디스크 골프 이런 쭉 지도를 만들었는데 보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와서 아침마다 이렇게 돌면서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디스크 골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공 사례를 발표했던 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또 플라잉 디스크 골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반응이 좋고 경남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또 안성에 있는 안성 맞춤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산이 굉장히 우보음지대 산이었어요. 동산 같은 경우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뭐 흡연도 하고 또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디스크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18호를 쭉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도 매주 합니다. 또 평일날에도 가족들이라든지 유치원 또 초등학생들이 체험교실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찾는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비가 고가가 아니고 이 원반을 사다 보면 이 원반만 있으면 디스크 골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광주에서도 빨리 디스크 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가족이 찾는 그런 매주 이렇게 찾는 테마가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 골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제가 가장 많이 작년에 했던 온반 윷놀이입니다. 자, 온반 윷놀이는 여기 교재 27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9개의 판이 U판이 있습니다. 도개, 걸림모, 백도, 뒷도까지 해서 9개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말판을 맞춰서 통과가 되면 그 말판을 옆에 있는 말판을 이동하고 온반을 주워오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3m에서 시작해서 보너스는 한 명당 3번이 주어집니다. 볼을 맞추거나 유수를 맞추거나 상대방 말을 맞추게 되면 1m씩 이동해서 3번까지 주어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회 대회를 300여 가족을 모시고 포용체육시설단지에서 했는데요. 처음 하신 분이었는데 보너스 3번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3m, 4m, 5m, 6m까지 가서 맞추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온반 윷놀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저희가 그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대화가 많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경기를 하면서 아빠가 마치고 나서 아이에게 말판을 같이 이동하고 가르쳐주고 말을 잡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위대 하고 나서 작년에 친선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엘리트 정식 경기에서는 선수가 맞추고 말판을 혼자 이동시키고 온발 줘 오는 경기고요. 작전을 짤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들어가서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작전도 짤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리그전으로 해서 이쪽 가족과 이쪽 가족이 이긴 팀이 또 경기를 하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올해도 이해대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하반기에 미뤄졌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종식돼서 꼭 이해대를 우리 더불어라 인생이모자 지도자 플라잉디스크 지도자가 배출되신 분들과 함께 멋진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라잉디스크는 크게는 세 종목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이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디스카손이라는 경기를 제가 지금 아침마다 동산 오르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디스카손 경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디스카손 경기는 트래킹과 온반이 합쳐진 경기입니다. 그래서 온반을 두 개를 가지고 먼저 온반 하나 던지고 나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온반을 줍기 전에 다른 온반을 또 던져요. 그 온반을 줍고 또 뛰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던지고 나서 그 온반 줍기 전에 던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트래킹을 하면서 동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온발 두 개를 가지고 디스카손 경기를 개인 기록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기인데요. 제가 봐서는 디스카손 경기를 산을 좋아하시고 또 트래킹을 좋아하시고 또 운동도 되고 해서 제가 지금 매일 또 매일 못할 때는 그 주에는 꼭 한 번씩 전달에 있는 그 올봉산을 오르면서 디스카슨 경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개인 기록 경기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꼭 한번 디스카슨 경기 1회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반기에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는 세 가지 종목, 그 다음에 16차시 동안 어떻게 저희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큰 포괄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의가 시작되면 원래 얼굴을 뵙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또 플라잉디스크 소개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또 인사를 하게 돼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얼굴 못 뵈니까 또 어떤 분들인가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도자 교육이 마치게 되면 우선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부터 해서 또 토요 스포츠 교실 또 방과후에서도 강사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낼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학생 스포츠 교실에 해서 체육회에서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 심판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활동을 하시게 돼도 기술이 이 개인 기술이 좀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도자시다 보니까 지금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배울 사람을 지도하시게 되는 그 지도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인식을 잊지 말아 주셔도 되게 좋겠습니다. 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또 지도하게 될 지도자 교육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 저희가 또 이제 강의실에서 뵐 때도 교수법도 좀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와 중학생을 지도할 때와 성인을 지도할 때의 그 교수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스팟 집중시키는 것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종목에 대해서 실증을 많이 낼 거고 몰입을 또 못한다면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이 또 안 될 거예요. 저희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을 가게 돼도 네 분 가족들 같이더라도 저는 2시간 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합니다. 왜? 그분들이 또 플라잉 디스크를 처음 접했지만 다른 가족들한테 소개를 하더래. 아, 나 플라잉 디스크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된다면 광주도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플라잉 디스크를 쳐보면 광주 플라잉 디스크 연맹 자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나 플라잉 디스크를 쳐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 많이 있어서 가끔씩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은 서구 금호동에 가서 한 가족을 데리고 운동장에 샜어요. 열과 성의로 다 해서 지도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두세 네 가족을 또 모였다고 또 교육을 해주라더라고요. 그때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때는 좀 강신대교 밑에 큰 운동장을 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재밌게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시면 이 플라잉 디스크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지만 하면 다시 하고 싶으신 스포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스카우트 가족 캠프에 가서 이 플라잉 디스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제 교육을 받으면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을 해본 거죠. 플라잉 디스크가 뭔가. 근데 제가 딱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글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오고 또 이제 거기 교육받았던 분이 이제 주말 부부셔서 서울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가서 점심시간에 그 옆에 있는 학교가 체육대회에서 갔는데 플라잉 디스크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광주에서 자기는 처음 접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는 이게 사실 체육대회로 많이 하거든요. 얼티미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분들이 배출이 많이 돼서 얼티미트 교육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온만 윷놀이로 어디 센터나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하나의 게임을 또 진행할 수도 있고요. 디스크 골프라는 것은 또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플라잉 디스크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해 주라고 한다면 실외 경기가 가능해요. 비가 온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 지금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얼티미트도 할 수 있고 온반 윷놀이도 지금 보니까 한 서너 개 경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골프도 야외에서는 큰 자연을 큰 나무 푸르른 녹음도 보면서 여기 공원에서 한다면 이 안에서는 캐쳐넣기라든지 또 퍼팅왕 뽑기 이런 경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교수법을 저는 지도자분들이 많은 교수법을 취득해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종목이건 투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플라잉 디스크는 실외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해서 제가 오늘 강의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실내에서 바로 가능해야 돼요. 온반 윷놀이를 안에서 한다든가 디스크 퍼팅 경기를 한다든가 미니 얼티미트 경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내 경기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학교 강의도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가족들도 기업체 워크샵 이런 종목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를 프로그램을 짜실 수 있어야 되고 그날 오신 분들의 성향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중학생이 많이 오는지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지 또 가족들이 많이 오는지 이렇게 해서 재밌게 수업을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플라잉 디스크를 처음 강의를 하러 갈 때 그날 저녁에 강의안을 많이 짰어요. 2란, 2안, 3안.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2란으로 걸렸는데 그날 분위기나 사람들의 반응과 호응도에 따라서 2안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게 갈 수 있도록 이게 많이 또 지도해보고 저는 이 플라잉 디스크를 실기를 들어가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가족들한테 먼저 가르쳐봐야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가르쳐보고
거울 보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잉 디스크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다음에 배울 분들을 지도하시게 될 지도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플라잉 디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게끔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자, 저는 가장 많이 광주에 와서 2017년도에 연맹을 조직하고 체육회 감행시키고 이런 절차 굉장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서류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질문을 뭐였냐면 플라잉 디스크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플라잉 디스크가 뭐예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수백 번 받은 것 같아요. 만나신 분들한테. 그래서 가장 제가 처음 생각이 한 것은 그냥 교본하고 플라잉 디스크 갖고 다니면서 정말 그 저희가 강의를 하고 할 분들한테는 아예 책하고 플라잉 디스크를 줬습니다. 드리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 제가 또 가볍게 또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도 이런 교본과 플라잉 디스크를 항상 차에 비치해서 또 가볍게 또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얼티미터가 뭐예요? 하면 높이를 온반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라고 하고, 디스크골프가 뭐예요? 하면 골프를 하는데 온반으로 18호를 도는 경기입니다. 온반 윷놀이가 뭐예요? 온발을 가지고 6팔을 맞춰서 말팔을 이동시키는 경기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교본에 있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은 또 2회차 교육에서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